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은퇴 후에 매월 200이 통장에 들어온다. 은퇴 중산층일까? 51세 B씨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나이가 51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 돈은 모으지 못했지만 국민, 개인, 퇴직연금 IRP 열심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부모님께 매월 60만원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 다음에 자녀에게 이런 짐을 안 지어주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연금 부자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54%가 은퇴 후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가 39.1%,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가 14.7%였습니다. 반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변한 가구는 7.9%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1%에 불과했고 잘 되어 있다고 답한 가구는 6.9%로 나타났죠. 자,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인데 실제 은퇴 연령이 63세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노후를 즐기기에 적정한 생활비는 2022년 조사에서는 314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 2023년 조사에서는 324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났습니다. 자, 젊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직장 생활인 마침표를 찍고부터 나타납니다. 남들 눈이 보라고 과시성 소비를 즐겼던 사람, 이 다음에 젊은 시절의 빚을 갚는 세월을 살게 되고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축했던 사람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게 되죠. 당연한 이치죠. 퇴직하면 월급이 끊기기에 현역 때 준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 간 소득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은퇴 세대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벌어지는 걸까요?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보면요. 은퇴 귀족, 은퇴 상류, 은퇴 중산층, 상대 빈곤, 절대 빈곤층 이렇게 노후소득 피라미드가 됩니다. 노후소득 꼭대기층에 살면서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 귀족층의 월소득은 525만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은퇴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 324만원을 크게 웃돕니다. 이 은퇴 귀족층의 현금 흐름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탄탄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180만원을, 또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소득, 월세 같은 재산소득으로 345만원을 벌었습니다. 다만 은퇴귀족은 전체 은퇴가구의 단 2.5%에 불과한 극소수입니다. 모든 이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죠. 은퇴 귀족층 바로 아래 위치한 은퇴 상류층은 생활비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입니다. 월 수입은 372만원. 은퇴 귀족층과 은퇴 상류층은 공적연금 수령액이 각각 180, 173만원으로 비슷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 등급을 가른 것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재산소득이었습니다. 은퇴 상류층의 재산소득은 180, 은퇴 귀족층 재산소득은 345만원보다 165만원이 적었죠. 공적연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넣고 싶다 해도 마음대로 더 넣을 수 없죠. 노후소득 최상위권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사적연금인 개인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등 개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이런 노력이 중하위권과의 경제적 차이를 벌린 겁니다. 이렇게 크게 말이죠. 자, 그런데 노후 준비 방법을 보면 공적연금 비중이 1년 새 더 늘어났습니다. 2022년 43.5%에서 62.6%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준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525만원과 101만원, 귀족층과 절대 빈곤층, 노후소득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죠.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절대 빈곤층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은퇴 귀족층 소득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계층의 월 소득은 101만원인데
이마저도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 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만 나오는 재산소득은 매달 7만원 수준으로 미미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계층은 나이 들어 자녀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죠. 젊을 때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재산소득보다 자녀 용돈 같은 사적 이전 소득이 월 16만원 더 많았습니다. 앞의 사연인 직장인 51세 B씨 부모도 이 계층일 듯 합니다. 은퇴 전에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노후 생활비가 충분치 않은 가정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자녀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 은퇴 가구의 33%를 차지하는 은퇴 중산층은 월 소득이 198만 원이었는데 이 중 112만 원이 공적 소득이었고 개인연금 등 재산소득은 60만 원. 노후소득 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비중 39.3%를 차지하는 계층이 상대 빈곤층입니다. 월 소득은 125만 원으로 은퇴 후 부부 적정생활비 324만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자, 노후소득 피라미드는 현금 흐름이 기반이기 때문에 상대 빈곤층이라 해도 만약에 부동산을 더한다면 총 자산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위층 이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 부동산은 노후에는 세금만 뽑아가는 짐덩어리일 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논외로 하고요. 노후에는 연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으로의 월 현금 흐름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노후에 대비해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노년기에 윤택한 생활을 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울한 인생 후반전이 됩니다. 자, 그럼 노후소득 피라미드에서 하단에 위치한 은퇴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완전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너무 힘든 일을 하면 몸을 해치기에 파트타임 잡이라도 찾아서 일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요즘 60대에 일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는 거죠. 70까지도 일해서 버는 게 급선무입니다. 또 은퇴 앞둔 예비 은퇴자의 경우엔 얼마 남지 않은 퇴직 시점까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꼭 연금 계좌로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고 큰돈 나가는 자녀 지원 계획도 미리 선을 긋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소득 피라미드 하단에 위치할 위험에 처했으면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무계획지치로 하고 자녀에게 신세를 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앞날을 막는 겁니다. 하기야 요즘은 젊은 자녀들도 살기에 힘이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에 매월 2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나는 은퇴 중산층일까? 51세 B씨 사연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